이번 시간에는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키보드 사용법. 여러분들 키보드 뭐 잘 사용할 거예요. 뭐 잘 하실 건데, 그럼에도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좀 더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좀 더 편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키보드 사용법을 모르면 진짜 프로그래밍 이 코드 작성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어렵기도 하고 일일이 작성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단한 이 키보드 사용법만 알아도 좀 더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 차원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걸 작성을 해볼게요. 메뉴에 그냥 메모장에다가. 자, 안녕하세요 라는 걸 작성을 했고, 여기서 내가 마우스 커서를 맨 앞으로 이동하고 싶다. 보통은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방향키 위에 보시면 6개짜리 있잖아요. 6개짜리. 뭐 키보드, 집에 있는 키보드마다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단축키는 똑같습니다. 홈을 한번 눌러볼까요? 6개 중에 홈이라고 있습니다. 딱 홈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어디로 이동하죠? 앞으로 마우스 커서가 이동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 상태에서 홈 한 번만 눌러주면 앞에 다시 추가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커서를 뒤로 옮기고 싶다 하시면 뭘 누르면 되겠어요? 당연히 엔드 키를 눌러서 이 앞에 마우스 커서 앞에 있는 상태에서 엔드 키를 누르게 되면 안녕하세요 그 점 뒤에 마우스 커서가 이동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10번 출력해서 나에게 넘겨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컨트롤 C, 뭐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C가 뭐예요? 복사하기란 말이에요. 복사하기. 그래서 복사하기에서 붙여넣기라는 컨트롤 V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반복해서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또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맨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홈 누르게 되면 커서가 맨 아래 있던 게 어디로 올라갔어요? 맨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아래에 있다가 컨트롤 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다. 맨 위로 올라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맨 아래로 이동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맨 아래로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엔드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맨 아래로 이동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를 지워볼게요. 자, 내가 이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이 모든 문장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Shift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Shift 홈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마우스 커서가 맨 끝에 있을 때 Shift 홈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 한 줄 문장을 이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마우스 커서가 맨 앞에 있다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Shift End를 하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상태에서 Shift End가 문장 전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뭐 Shift Home 아니면 마우스 커서가 앞에 있다 하면 Shift En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중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왼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방향키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또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불편하게 마우스를 일일이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그냥 시프트 홈 하나만 누르는 걸로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 알려드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안 해도 키보드 하나로만 시프트 홈 해서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음 내려와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작성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컨트롤 X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X가 뭐냐면 잘라내기입니다. 잘라내기. 이거는 이제 폴더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라내기, 문장을 잘라내서 이것도 동일한 컨트롤 V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내가 잘라내기 한 문장을 다시 붙여넣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X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컨트롤 Z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Z는 이전 히스토리, 각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 이전 히스토리로 내가 돌아가겠다.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자, 아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안녕하세요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컨트롤 이런 식으로 점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런데, 예를 들어 이것도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제가 해보고, 자, 하고 내가 컨트롤 Z를 누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잘못 지웠다 하면 이후 히스토리로 돌아가야겠죠.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키보드 사용법, 키보드 단축키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막 부랴부랴 외우느라 정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를 하나씩, 방향키를 이용해서 하나씩 움직이면 하나씩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Shift 홈하면 이렇게 전체 문장을 지정하는 거면 내가 원하는 것만 지정을 하고 싶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지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글씨를 작성을 하다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작성을 하시다가 나는 분명히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를 작성을 했어요. 네, 옆으로 넘어가네요. 자, 안녕하세요를 작성을 했는데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다가 문장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서트 키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6개짜리 키 중에 홈 왼쪽에 보면 INS 해가지고 인서트 키라는 게 있는데 내가 실수로 간혹 홈이나 엔드를 누르다가 인서트 키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성을 하다가 내가 앞에서 작성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안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가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 인서트 키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글 있나 여기? 잠시만요. 한글. 네, 한글이 없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인서트 키가 눌러져 있으면 이제 지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 키를 누르지 않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프트 맨 쪽에 시프트 위에 캡스록이라는 게 있어요. 캡스록. 자, 내가 키보드를 작성을 하는데 나는 소문자를 작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문자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시프트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그 이유는 뭐냐면 캡스록, 시프트 위에 캡스록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시프트를 안 눌렀는데도 영어가 대문자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캡스록을 누르지 않고 그리고 인서트를 누르지 않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시프트 내가 영어를 소문자로 작성을 하다가 이제 영어를 대문자로 작성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시프트 A 눌러서 A부터 Z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